다른 존재를 살았던 적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재생의 개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 비디오는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과거생의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생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생의 기억이 꿈, 몸, 영혼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에 심리적, 영적, 정서적, 육체적 경험은 당신이 다른 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친구들과 장난으로 다른 생에서 유명한 인물이나 강력한 전사였다고 말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징후가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여기 당신이 과거생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는 9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1. 데자뷰.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 이미 전에 경험한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펑커하우저는 이 현상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데자베큐. 사건이 이전에 경험된 것처럼 느껴질 때. 데자비지테. 장소를 방문했을 때 그것이 나치게 느껴질 때. 데자상티. 소리, 냄새, 단어 등에 의해 감각이 유발되었을 때 이미 경험한 것처럼 느껴질 때. 과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신경학적 설명을 제공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이상한 감정이 과거생의 희미한 흔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2. 자연적인 재능이나 설명할 수 없는 재능. 어떤 사람들은 특정 분야, 예를 들어 음악, 예술, 언어에서 자연적인 재능을 보이는데 이를 충분히 공부하거나 연습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이러한 능력이 이전 생에서 얻어진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3. 반복되는 꿈과 악몽. 동일한 장면, 대화,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꿈을 꾼 적이 있나요? 꿈속에서 이미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느끼거나 반복되는 느낌으로 깨어날 때가 있나요? 과거생의 기억은 이러한 반복적인 꿈이나 악몽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반복되는 활동은 당신이 다른 생에서 살았던 장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에서 당신과 특별한 연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악몽은 과거 생에서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당신을 괴롭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적인 꿈에 주의하세요. 이는 당신의 과거 생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상한 기억. 만약 어린이가 부모가 알지 못하는 사건을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설명한다면 이 기억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상상에서 나온 것일까요? 또는 태어나기 전의 기억일까요? 인간의 기억은 많은 결함이 있지만 이러한 기억이 실제로 과거생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가 이러한 이상한 기억을 공유한다면 세부 사항에 주의하세요. 그것들이 과거생을 발견하는 연결고리일 수 있습니다. 5.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 멀리 떨어진 문화에 강한 매력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러한 관심이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 이상의 것이라면 이는 먼 곳에서 살았던 생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열정은 과거생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6. 비합리적인 공포와 공포증. 공포는 위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물, 새, 숫자 또는 특정 색상과 같은 비합리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생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공포가 이전 생에서 겪은 트라우마의 잔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대한 두려움은 이전 생에서 익사한 것일 수 있습니다. 7. 깊은 열정. 문화적 관심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열정도 과거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취미가 아니라 너무 강렬해서 저항할 수 없는 관심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순수한 즐거움으로 매일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목수, 예술을 위해 살아가는 화가, 끊임없이 새로운 요리를 창조하려는 요리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과거생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8. 특정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강한 공감. 특정 상황이나 사람, 특히 트라우마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강한 공감은 당신이 과거생에서 유사한 경험을 했을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9. 출생 시의 표식. 출생 표식은 재생의 징후로 해석되었습니다. 많은 표식이 유전적이지만 일부는 과거생의 표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1960년 버지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이안 스티븐스는 총에 맞아 죽은 남성의 생을 기억하는 인도 소년의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소년은 총에 맞은 가슴에 표식이 있었고 이와 일치하는 사망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스티븐슨이 재생에 대한 여러 책을 집필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10. 특정 장소나 시대에 대한 강한 연결. 당신이나 친구가 역사적 시대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낀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바이킹의 역사에 대해 모든 것을 읽고 그들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이는 과거생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특정 시대나 장소에 대한 친숙함과 애정은 당신의 과거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정 시대에 끌리거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른 존재의 기억에 접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1. 다른 그룹이나 가족에 대한 소속감. 일부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 속하지 않는 문화, 종교, 그룹에 대해 깊고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은 그 맥락에서 살았던 과거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2.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 어떤 사람들은 명확한 설명 없이 성격이나 행동의 급격한 변화를 보고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삶에서 다시 나타나는 과거 경험에 기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이전 삶과의 연결을 제한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사회적 설명이 있으며 이를 경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과거생과 연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생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건들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과거생의 기억에 접근하고 있는 사람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벨을 활성화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모두에게 큰 안부를 전하며 기억하세요. 당신은 본질적으로 풍요로움입니다.